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스 마이플에서 만난 사람. 오늘은 경제개혁연구소의 연구위원이신 위평양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국정원 시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계속 민생을 같이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함께 하시는 박사님은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민주당의 이제 을지로위원회의 태동 자체가 예, 예. 경제 민주화의 어떤 그런 그 추세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예, 예. 실제로는 이제 참여연대나 각종의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관련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을지로위원회 활동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민생 정치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활동을 보면 매우 역동적이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와 우리 정치의 한 단계가 더 발전됐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좋은 전망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해결이 돼야 될까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득과 자산과 이런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어 있었고 그 양극화는 지금 심화되고 있죠. 그러한 이제 양극화가 심화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경제 구조가 문제인데 재벌과 대기업으로 표상되는 경제적 강자들에 대한 강자들로의 이제 경제력 집중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상황을 어떤 해소하지 않고 이러한 어떤 그 구조가 정착이 된다면 각종 사회적 비용 최근에 나타난 것처럼 각 계층 간 세대 간 또는 부자와 강자 간의 어떤 이런 갈등이 아주 심각해져서 국가 발전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데 그 구조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각종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재벌 개혁이나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그 자체가 사실상 이제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이제 문제를 이제 착목을 하고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달성돼야 되는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 경제 민주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은 의지는 있으나 최대한 어떤 그 활동을 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김에 그 정치권의 정당을 떠나서 이렇게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시대적 사명, 시대적 소명으로 불리워지는 이런 경제 민주화 자체가 단지 이제 재벌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도 있고 노동 문제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무늬만 개혁, 국민 사개극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정도로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는 초기부터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고 촉진을 해왔었는데 결국 문제는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이 끈을 가지고 확고하게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간의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민주당의 어떤 그 전략이나 행동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게 새누리당이 잘 이제 이게 공약을 뒤집었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3자 회담에서 김한길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걸 언론 보도를 보시고 그리고 국무회의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그게 뭐 잘못된 거다.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들으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결국은 정치적 수사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흉내만 낸 그런 이제 정책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민주당의 과제로 남을 것이고 여전히 경제민주화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을 살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핵심 아젠다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활동들, 박사님들의 이런 활동들이나 정치인분들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끼워졌어요. 그에 대해서 보람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그 보람된 것들이랑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 같은 것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야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개혁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법제도가 하나씩 개선되는 것에 대한 보람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너무나 미흡하다. 언제까지 이게 우리 세대에서 이것은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봐서는 우리 세대 아니라 후세대까지 계속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실제로는 이번 국회 혹은 다음 국회 때는 적어도 우리 세대 이외의 후세대들이 우리와 같은 갈등이나 그런 우리와 같은 부정의한 사회에서 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 활동하고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결국은 우리 활동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비판하는 국민도 있을 것인데 결국 비판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보면 대체적으로 너무 과격하다, 너무 빨리 시간을 잡는다라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자체가 벌써 20년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논리로 가면 평생 100년을 가도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문제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계획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옳은 힘에 써가지고 그 세계를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애환 같은 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그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글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정의적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도 비교하게 되면 결국 다른 선진국은 이러이러한데 왜 한국은 이러이러할까? 라고 해서 그것을 들여다보면 이러이러한 구조가 문제인 것이고 이러이러한 관행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마음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와 관련된 혹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활동도 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그 마음가짐도 계속하셔서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감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